네, 부작 동영상 이제 세 번째입니다. 2주차 첫 번째에서 지난 동영상까지는 이제 사회소득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고 개념들이요. 여기 보시면 부작의 새로운 원천 개념들, 뭐 선악후선설, 충복향, 부자 시민행동, 그다음 사회소득. 요새는 또 다른 것들을 또 설명을 했다. 이런 개념들이 뭐 수백 개, 수천 개가 개발이 돼야지 부작이 뭐 학문 같다 이래야 될 겁니다. 차이 증가 장치는 뭐냐? 빈부격차가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더 크게 차이가 날 것이다 하는 겁니다. 차이 증가 장치. Difference acceleration. 그러니까 빈부는 경제가 발전할수록 점점 더 커진다. 사회가 발전할수록 점점 더 커진다. 세상이 좋아질수록 빈부격차가 점점 커진다. 부를 모으는 사람들은 더 빨리 모으고 부를 모으지 못하는 사람들은 점점 힘들어진다. 이게 차이 증가 장치라는 개념입니다. 지금보다 점점 더. 그러면서 여기서 뭐가 있냐? 부의 세습화가 생기고 뭐 교육의 세습화가 생긴데서 물질이 있으면 교육을 많이 받고 교육을 많이 받으면 또 자녀도 그렇게 된다. 그래서 세상에 대해서 아주 나쁘게 생각을 하고 있죠. 이런 것들 저희가 차이를 줄이겠다는 겁니다. 차이를 줄여. 인류 역사가 너무 차이가 많아지면서 이런 거죠. 이 세상에 차이가 많은 것에 대해서 세상 사람들이 반감을 갖는 경우는 별로 없습니다. 축구. 전 세계 최고인 브라질이나 독일, 스페인의 축구와 우리나라가 조금 차이가 있는데 그거에 대해서 반감 안 가죠. 우리도 공부를 열심히 하겠다. 음악에 대해서도 그렇게 반감하죠. 그렇죠? 노벨상 받는 것도 우리도 조금 미국인이나 유태인이나 일본인들은 많이 받는데 우리는 별로 못 받았다고 해서 좀 그거 별로 반감 안 가져요. 그런데 물질 자체에 대해서는 반감 많이 갖습니다. 전 세계 반부자 정서라는 표현이 아주 강한 나라가 러시아, 그다음 우리나라입니다. 전 세계에서 술을 가장 많이 먹는 나라가 러시아 또 하나 우리나라입니다. 왜? 술 마시면서 반부자 정서를 막 욕하고 막 이렇게 된 겁니다. 그러니까 차이 증가 장치에는 건 뭐냐? 물질이 너무 많이 벌어지면 차이가 난다. 이거는 바람직하지 않는다는 의미입니다. 그래서 물질이 차이가 나지 않도록 해가는 과정이 중요한 겁니다. 요새 사회적으로 많이 그렇죠. 사회봉사하고 정부가 지원하는 게 다 그런 의미죠. 그 다음에 이제 공명함정이라고, 이건 물질이 많은 사람들이 특히 그 중에서도 사회봉사를 한다는 사람들이 쓰는 네임트랩이라는 제가 표현을 쓴 건데, 네임트랩, 공명함정. 내 이름을 공론화하는 함정에 빠진다. 이게 뭔가? 잠깐 생각해 보시죠. 공명함정이라는 표현을 한동철 교수님이 4단어를 써서 만들었는데 어떤 개념화를 했는지를 여러분이 잠깐 생각해 보십시오. 그리고 제 이야기하고 비교해 보십시오. 공명함정이 뭡니까? 내 이름을 알리기 위해서 뭔가를 한다. 그럼 기부를 하는 얘기입니다. 좋은 일도 하고. 그럼 교수님, 아니 기부하고 봉사는 좋은 일, 기본적으로 좋은 일이죠. 내가 20만 원이 있어. 나 혼자 20만 원짜리 스테이크를 먹는 게 아니고 나는 5만 원짜리 먹고 다른 사람한테 3명한테 내가 스테이크를 사줘. 내 돈으로 사줬어요. 15만 원짜리. 좋은 일입니까 나쁘니까? 좋은 일이죠. 그런데 왜 공명함정이라고 표현했나? 그것은 좋은 일 그 자체로 끝나야지. 그거를 세상에 알리고 막 해가면서 자기의 이름을 해서 다른 이득. 기부를 많이 해서 자기가 유명해지면 그 다음에 정치에 나가서 정치가가 되고 그런 일들을 욕합니다. 폭풍우가 났을 때 우리 사회봉사하고 세월에 빠졌을 때 가서 봉사하고 연탄 배달하고 좋은 일이죠. 당연히. 근데 그 일을 통해서 자기 이름을 너무 많이 내는 거. 신문에 가끔 보면 너무 많이 자주 나는 사람들이 있어. 계속. 그거는 그렇게 날 수가 없죠. 자기가 뭔가를 한 거죠. 신문사에다 돈을 주고 막 이렇게 뭐 그랬을 홍보 대행사도 그렇게 줄였을지도 모르겠죠. 자기가 광고를 낼 수도 있죠. 내가 광고하는 사람도 있겠죠. 지금은 뭐 노골적으로 그렇게 안 하지만 저는 사회봉사 이런 거 했습니다. 그리고 막 떠드는 사람이 있을 수 있어요. 그런 것에 빠지지 말라는 얘기. 다시 말해서 남을 돕고 세상을 돕는데 그 일을 스스로 떠들지 말고 너무 뭐 잠깐 뭐 친구한테 할 수는 있겠어요. 나 오늘 학교 오다가 2만 원 있었는데 가난한 사람이 있어서 15,000원 주고 왔다. 그럴 수도 있겠죠. 친구한테는. 그렇죠?
자체가 좋은 일인데 그것이 학생이 그거까지 하는 건 별 상관이 없어. 교수도. 거기까지. 근데 그걸 통해서 다른 일. 주로 정치죠. 그래서 제가 부자학은 정치하고 손을 떼야 된다고 저는 특히 하지 않고 저희는 정치하고 완전히 비정치입니다. 정치를 기부를 해서 이들 보면 자기 이름을 내서 정치를 하려고 해. 그게 그런데 빠지면 안 된다는 얘기입니다. 부자 장수 가설. 애플런트 롱제비티 하이퍼세시스라는 표현인데요. 제가 의과대학과 약학과 교수님들한테 앉혀놓고 생물학과 앉혀놓고 이런 얘기 했습니다. 부자 장수 가설에 대해 설명을 했어요. 쉽게 해서 뭐니까 부자가 일반인들보다 더 오래 산다. 사람들이 부자가 일반인보다 더 오래 산다. 뭐 그럽니다. 어떻게 알았냐? 기록이 이렇게 나옵니다. 전 세계 기록을 보면 물질이 뭐 나쁜 부자든 좋은 부자든 간에 물론 나쁜 부자는 빨리 죽는 경우가 간혹 있습니다. 그건 나중에 말씀드리겠 텐데 전 세계 재벌들 중에서 보면 아버지가 살인 동안에 아들이 죽는 경우가 있어요. 우리나라도 그런 게 많은 경우가 있어요. 우리나라도 재벌 그룹 중에 다 뒤져보면 아버지가 있는데 잔친이 아들이 죽은 경우가 있습니다. 그걸 되면 아버지가 내가 죄를 느꼈다. 이렇게 느끼는 경우가 있다고 합니다. 실제. 우리나라도 그랬고 재벌 회장 지금 돌아가셨는데 자기 큰아들이 죽으니까 다 내 죄다. 이렇게 했다는 경우. 우리나라에 많이 그렇게 있어요. 전 세계에서. 그렇게 죽는 경우도 있고 부자들 중에도 자살하는 경우도 있고 교통사고도 꽤 많고. 근데 일반적으로는 부자들이 좀 오래 살아요. 그래서 혹시 안 가지신 할머님들하고 제가 얘기하다 보면 할머니들이 저를 그런 얘기하면 교수님 없는 것도 서러운데 일찍 죽어야 돼요. 그래서 아니 그게 아니고 할머님은 여성은 좀 오래 사시고 봉사를 하시면 좀 오래 삽니다. 그래서 제가 오래 사는 기본적인 논리들을 가르쳐 드릴게요. 일단 여성은 남성보다 오래 삽니다. 그렇죠? 여러분은 여성이고 저하고 제 아들은 남성이고 우리 딸도 여성인데 우리 집사람도 뭐 세상이 그렇기 때문에 여성이 남성보다 오래 사는데 뭐 아무래도 여성이 술 담배도 적고 뭐 다른 것도 안 이제 조금 그런 남자들처럼 남자들이 조금 비열한 일들을 좀 하지. 그러니까 뭐 그러니까 그럴 수 있겠고 그다음에 세상을 돕는 사람이 안 돕는 사람보다 오래 산다고 합니다. 좋은 일 하면 오래 산다. 록펠러가 50몇 살에 1년 내로 죽는다는 의사의 판정을 듣고 목사님을 만났고 목사님이 정말로 세상을 도우라고 했더니 그 얘기를 듣고 했더니 40몇 년을 살았대요. 죽는다는 병을 극복을 한 겁니다. 병도 암도 극복을 한 거고 우리 교회 와서 어느 신학대학교 총장님이 특강하셨는데 죽고 허리가 그냥 구부러졌던 사람이 하루아침에 깨어나더니 살더래요. 성경 지금은 죽은 나사로를 살렸다는 표현이 나오죠. 그러니까 봉사를 하면 세상을 오래 살다. 세 번째는 물질이 좀 있는 사람들이 오래 산다. 그럼 왜 그렇게 사느냐? 이렇게 돼서 왜 그런지를 저희가 찾은 게 세 가지, 지금 현재까지는 세 가지 해석이 있습니다. 첫 번째, 원래 좀 튼튼했던 사람이 태어나서도 뭐 일을 열심히 하고 뭐 이런 면에서 하다 보니까 튼튼해졌던 사람들이 부를 이룩한 경우가 있다. 따라서 오래 산다. 그럴 수도 있겠죠. 원래 튼튼한 사람이 좀 그럴 수도 있고 뭐 어떤 뭐 그럴 수도 있겠죠. 두 번째는 물질이 좀 있다 보니까 자기 병 관리라고 이런 걸 많이 해가지고 병을 빨리 파악하고 이래가지고 오래 산다. 뭐 그럴 수도 있죠. 강남구가 암 발생률이 일반 구보다 훨씬 높다고 합니다. 근데 강남구 사람들이 오래 산대. 왜? 빨리빨리 암을 체크한 거예요. 다른 구들은 그렇게 못하고. 미국도 그렇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병 관리를 잘했고. 근데 세 번째는 조금 뭐 좀 이렇게 바람직하지 않은 해석인데 좀 있는 사람들이 안 죽으려고 자기 돈이 아까워서 안 죽으려고 해서 오래 산다고 합니다. 그게 세 번째입니다. 하여튼 뭐 부자 장수 가설이 그렇고 현실적으로는 지금 그 이론들이 맞는지 그 추정이 맞는지는 잘 모르고 의과대 교수들이 저보고 그걸 실험을 했냐서 우리가 실험을 한 것이 아니고 현실에 나와 있는 사회적인 그 분석 데이터로 얘기한 거고 의과대학 교수는 뭐 피를 뽑아서 하는 건 그 사람들의 표현이고 우리 일반적으로는 사람들을 관찰도 하고 뭐 그렇게 해서 했죠. 하여튼 부자 장수 가설입니다. 부자 가치, 애플런트 밸류라고 표현을 했는데 부자 가치란 뭐냐? 부자가 진정한 가치를 가지고 있으려면 그 사람이 타인과 다른 어떤 거를 있어야 된다. 그 가치. 앞에 제가 말씀드린 부자 시민행동. 부자들이 세상을 위해서 원칙적으로 하고 좋은 일을 한다는 것하고도 일맥상통한데 부자 가치는 자기만의 어떤 특정한 가치를 만드는 가치. 제가 맨 처음 동영상에서 뭐라고 했습니다. 부자학은
가치 활용과 사회 만족. 거기서 말하는 가치 활용이 가치입니다. 이 부자 가치는 새로운 걸 만드는 거. 뭐 수많은 가치가 있겠죠. 우리 서울여대 2학년 학생이 뭐 어렸을 때 빵 만드는 거 좋아해서 서울여대 지금 식품공학과인가 거기서 전공하고 경영학과 복수 전공하면서 앞으로 제과업을 크게 하겠다. 아버지는 초콜릿을 하고 싶어 하시는데. 그래서 그걸 통해서 내가 그런 얘기 했습니다. 처음에는 아버지를 돕던지 그래서 초콜릿 빵을 만들던지 그래서 새로운 걸 해라. 그러니까 학생이 그러면 어떻게 하고요? 그 학생이 원하는 일을 주도적으로 하라. 아빠하고 의견이 다르면 어떡해? 그러면 학생이 원하는 일을 처음에는 아빠를 도와주다가 학생이 뭐 따로 하고 학생이 커지면 아빠가 뭐 거기 직원으로 들어오든지 그래서 웃은 경우가 있습니다. 시간, 공간, 이제 병렬 정의라는 건 좀 어려운 표현인데요. 우리가 시간과 공간을 어떤 합치해서 가야 된다. 일단은 첫 번째, 시간은 늘려야 되죠. 동일한 하루에 24시간이지만 자기가 시간을 관리를 해서 시간을 늘려. 어떻게 늘립니까? 내가 할 걸 타인들에 요구를 하면 됩니다. 내가 소프트웨어를 자바로 10,000줄 짤 거를 나는 100줄 짜고 다른 사람들 9,500줄 짜면 4시간 늘죠. 시간 늘고. 공간은 뭡니까? 공간, 세계적인 공간. 우리나라 서울에서 만든 거를 세계적으로 많이 하자고 하면 시간, 공간이 늘죠. 시간, 공간, 병렬 정의된 개념입니다. 이건 좀 어려운 개념이고. 이렇게 해서 지금 9개를 말씀드렸습니다. 이 개념들은 여러분이 지금 잠깐 시간을 들 테니까 조금씩 보시면서 정리하시고 넘어가겠습니다. 이 개념들은 새로 나온 개념들, 수많은 개념들 중에 일부입니다. 이런 걸 통해서 원천 지식이 생기고 부자학이 발전하는 겁니다. 이런 걸 엮어서 책을 쓰는 거죠. 부자학 지식은 어떻게 해요? 정신적인 원리와 행동적인 향도. 이게 뭐냐면 정신적인 뭔가를 하려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이 저희가 부자학을 통해서 제가 협동조합도 만들고 주식회사도 만들고 재산법인도 만들고 뭐 유한회사도 만들고 세계조직도 만들려고 하는 것이 부자학이 이 세상에 이런 공헌할 거라는 걸 사람들이 알리는 것, 정신적 원리. 그 다음에 행동적인 향도. 이건 뭡니까? 세상을 이끌어가는 어떤 길. 그리고 부자학이 현실에서 그런 도움이 되야겠죠. 부자학은 실천과학이 돼야 될 것 같습니다. 그냥 말로만 하는 것이 아니고 현실적으로 부를 만들어 가는 과정. 그 제가 부자 만들기라는 것도 지금 하고 있는데 부자 만들기를 통해서 그 사람이 정말로 부를 만들어 가는 것도 되겠습니다. 현실 부자학에서 청년, 강남구 청년 무수기관으로 선정. 요거는 여러분이 지금 현실 부자학 책을 잠깐 지금 꺼내서 읽어보시고 그 다음에 제가 조금 있다가 정리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청렴이 왜 중요하냐? 부자학은 가치 활용, 새로운 걸 만든다는 게 남의 걸 흉내내는 게 아니고 자기가 청렴해서 만드는 거. 청렴하지 않으면 부자라고 할 수가 없습니다. 속옷을 꼬매 입고 오래된 자동차 수십 년 자동차를 타고 다니면서도 물질을 모아서 세상을 위해서 쓰는 것. 이게 제 청렴을 해야 돼, 청렴. 절대로 남의 거에 목심을 내면 안 됩니다. 우리나라에서 강남구가 지금 청렴의 신이라고 해서 강남구가 지금 여성 구청장님이 주도하셔가지고 아주 청렴해진다고 한 겁니다. 우리나라가 특히 청렴도가 낮아가지고 이걸 쓴 겁니다. 청렴해야 돼. 청렴이 뭐냐? 아주 검소하면서도 깨끗하고 남의 물질에 대해서 욕심을 내지 않는 거. 그 책에 보면 국가별 청렴도가 우리나라가 상당히 낮은 걸로 1점대가 좋은 거고 높은 점수가 나쁜 거는데 싱가포르가 1.30, 일본이 2.35, 호주가 3.77, 미국이 3.82, 한국이 6.98, 중국이 7.79. 설문조사를 해가지고 만든 거죠. 176개국 중에 우리나라가 45위였다는데 싱가포르 1.3, 일본이 2.35, 호주가 3.77, 미국이 3.82, 거기까지 다 높죠. 한국이 6.98, 중국이 7.79, 청렴도가 상당히 낮다는 겁니다. 청렴은 낮으면서 문제가 생기겠습니다. 10페이지에 보시면 이런 표현이 있습니다. 1990년대 이후 재벌 10대 그룹 회장들 중에서 7명이 법의 심판을 받았다. 다시 읽어드리겠습니다. 1990년대 이후
재벌 10대 그룹 회장들 중에서 7명이 법의 심판을 받았다. 법의 심판이 뭡니까? 법의 심판을 받은 거예요. 그래서 집행유예가 돼서 뭐 풀려난 경우도 있고 집행이 돼서 감옥에 가는 경우도 있죠. 죄는 죄다. 그 다음에 집행을 유예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게. 징역 6개월, 집행유예 1년. 이렇게 하면 징역을 6개월 살아야 되는데 1년 동안은 봐주겠다 입니다. 다시 그 사이에 그 일을 하면 성희롱을 했다. 공금을 횡령했다. 그렇죠? 그건 다 감옥에 가는 겁니다. 근데 재벌 회장이 우리나라 물질이 제일 많은 사람들인데 1990년대 이후에 10명 중에 7명. 다시 말해서 재벌 회장의 70%가 법의 심판 나쁜 일을 했다는 겁니다. 그러면 여러분이 해볼 거. 여러분 주위에 친구가 10명에서 거기 나쁜 짓 하고 법의 심판 받은 사람이 있어요? 없을 겁니다. 우리 여학생들은. 저도 내 친구 10명 중에 법의 심판 받은 사람은 없어요. 내가 아는 사회에서 아는 사람 한 10,000명. 10,000명 중에 법의 심판을 받은 사람 한 2-3명 있을 것 같아요. 그런데 재벌 회장은 그랬다. 그 재벌 회장이 나쁘다는 얘기죠. 왜? 청렴하지 않았다는 얘기입니다. 다시 말씀드렸어요. 재벌 회장 10명 중에 7명이 법의 심판을 받았는데 일반인들, 중산층들은 10명 중에 7명이 안 나와요. 절대로. 엄마한테 가서 물어보세요. 엄마가 아는 100명 중에 7명이 100명 중에 2-3명도 없어. 야, 내 친구 중에 누가 감옥을 가 그러죠. 감옥에 가본 적도 없죠. 저도 감옥에 가본 적이 없습니다. 그렇죠? 여러분도 그리고. 그러면 다시 말해서 물질이 많을수록 법을 어긴다. 법이라는 게 뭡니까? 사회적 규범이에요. 성희롱하면 안 된다. 돈을 떼어먹으면 안 된다. 사람을 죽이면 안 된다. 안 된다 이거예요. 그런데 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물질이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했다. 이게 왜 그랬냐? 청렴하지 않아서 그랬다는 거예요. 청렴하면 어떻게 된다? 물질에 대한 생각이 변합니다. 남의 돈을 줘. 안 받으면 돼 그냥. 왜 줘? 그렇죠? 왜 줘? 저는 밥을 많이 사합니다, 상당히. 근데 돈은 거의 안 줘요. 과거에는 우리 학생들 막, 우리 여학생들이 우리 부자 연구에 돕는데 남학생하고 사귄다 해갖고 내가 아는 남학생, 그래서 내가 2만원씩 4만원 꺼내가지고 남학생도 2만원 주고 여학생도 2만원 주고 데이트 비용을 쓰자 그랬어요. 근데 얼마 후에 그 학생 뭐 자주 사귀냐 했더니 헤어졌어요. 그래. 그래서 웃고 말하는데 그냥 그거 공개적으로 준 겁니다. 그 10대 명의 학생도 있을 때. 저 개별적으로는 절대로 여학생들한테 뭐 주지도 않고 남학생들 주고. 밥은 사주는 왜? 인간이 밥을 먹어야 되니까. 그렇죠. 밥은 뭐 많이 사는 편이에요. 제가 할 수 있는 사회봉사다. 내가 강의를 내고 외부 가서 뭐를 하고 그다음에 뭐 자문교수에서 돈이 생기면 그걸로 일부를 뭐 밥을 사줘. 그거는 뭐 인간이 내가 할 수 있고 난 뭐 더 이상 그렇지 않고. 우리 학생 제가 교수 20년 하면서 학생들 뭐 수백 명, 수천 명한테 밥을 산 것 같은데 제가 학생한테 밥을 얻어먹은 거는 한 2번인가 있는 것 같고 어떤 졸업생이 또 자꾸 사겠다 해서 뭐 됐다고 했고. 그런데 제가 물질에 욕심이 있어지면 어떻게 됩니까? 밥 안 사죠. 그 여학생 100명한테 고기 사줄 거가 안 사고 그걸로 내가 가죠. 그럴 수도 있겠어요. 내 돈이니까. 그러나 그건 좀 괜찮은데 학교에 돈을 학교에 돈을 100만 원 훔쳐가지고 밥을 사죠. 그건 나쁜 짓이죠. 감옥 가야죠. 아셨습니까? 회사 돈 빼고 뭐 이런. 그러니까 그런 일이 없으려면 청렴을 해야 된다. 청렴이 왜 중요하냐? 청렴은 부작의 기본 가치를 유지하는 아주 중요한 개념입니다. 청렴. 이건 원천 지식이 아닙니다. 왜? 여기서 말씀한 이건 제가 만든 개념이지만 청렴은 세상에 있던 개념이에요. 그러니까 청렴이 기본 가치가 될 수 있다는 것을 우리 부작을 지원하는 개념이 되겠죠. 아주 중요한 개념. 예, 쉬었다가 하겠습니다.